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을목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을목, 제가 목자를 미리 붙여놨지만 원래 을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갑이라고 하는 글자, 그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이거는 붙어버리네요. 을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십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자들은 원래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 간에 오행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에 해당이 되죠. 갑목.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도 목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는 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도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는 토가 되고요. 기는 역시 토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은 금이 되고요. 신금은 역시나 금이 되고, 임수는 수, 개수도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갑, 을, 병정 이렇게 보지 않고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은 양에 해당이 되는 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을목은 음에 해당이 되는 목, 그 다음에 병화는 양에 해당되는 양화, 그 다음에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되는 음화, 그 다음에 무토는 양에 해당되는 토, 기토는 음에 해당되는 토, 그 다음에 경금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예요? 음에 해당되는 금, 그 다음에 수는 양수, 음수로 나누기죠. 또 그래서 임수는 양에 해당이 되는 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화 내지는 토, 금, 수라 하더라도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서로 성질 같은 것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림목과 같다 했어요. 큰 나무인 대림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에 해당이 되죠. 이 을목은. 그래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라든가 아니면 화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을 피우는 나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인데 태양지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는 태양지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는 등촉지화가 됩니다. 또 토도 무토인 양토는 고항토라고 표현을 했죠.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기토는 어떤 토이냐면 전원토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인 양토는 산이라든가 큰 벌판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로서 작은 텃밭이라든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그런 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 제가 비유를 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한 무쇠 같은 경우, 강철 같은 그런 금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요신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주옥 같은 보석이나 주옥 같은 금은 보석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작은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양목, 을이라고 하는 을목, 병화라고 하는 양화, 정화라고 하는 음화, 무토라고 하는 양토, 기토라고 하는 음토,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 임수라고 하는 양수, 개수라고 하는 음수가 천간 10개의 10간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개의 천간이 일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간목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간목에 맞춰서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같이 을목이 이렇게 일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배합을 맞추게 됩니다. 무토가 들어왔을 때는 무토에 맞게,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오면 경금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조직에, 한 모임에 우두머리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우두머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단체를 자기의 어떤 소신과 소양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러면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대통령이 바꾸게 되면 대통령의 소신을 가지고 국가의 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변화하고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이 일간에 맞게 나머지 7글자들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서 보좌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원령입니다.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겨울에 태어났는지 모르죠. 겨울에 태어났으면 화가 위주가 될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위주가 되겠죠. 그거는 뭘 보고 아냐면 원령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느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느냐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느냐를 보는 기본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간 자체가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을목은 화초와 같다 아니면 화목과 같다. 화목 꽃을 피우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간목과 같이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간목은 대립목과 같기 때문에 큰 나무예요. 그래서 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경금으로서 작보를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그러한 기본 국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을목은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이 뭐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음간은 대체적으로 관성을 쓰지 않습니다. 을목은 관성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화를 봐서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정화는 화의 특징상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통제하고 절제시켜 주는데 이거는 일간의 특징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관, 칠살인 개수가 아니라 정관인 임수를 쓰게 되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왕하더라도 간목이라든가 을목을 쓰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수와 화를 써가지고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주옥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왕할 때 관사를 쓰기보다는 상관인 임수를 써 신금을 도세주옥 하는 것이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음수이면서 개수는 뭘 좋아한다? 청징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수가 왕하다고 해서 관살인 무토나 기토를 쓰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고요. 식상의 목이나 재성인 화를 쓰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음간 같은 경우 정화를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관성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간인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많이 쓰게 되죠.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 간목이 왕할 때는 경금을 씁니다. 물론 이제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춘하절에는 생목으로 봐서 수화를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유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금을 쓰게 되고요. 병화는 일간이 왕할 때 뭐예요? 임수로서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는 뭐예요? 간목으로 소토소벽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음간인 을목을 쓴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 경금은 일간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관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 임수는 왕했을 때는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하는 그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천간의 용신을 치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일간의 특징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간은 을목이고요. 음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처럼 뭐 경금으로서 작벌을 한다 이런 개념을 얻고, 항상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내지는 개수가 없을 때는 인수를 취용할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배합법은 병화 개수를 잘 조화 있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죠? 병화를 쓰는 것은 주로 추울 때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에 병화를 먼저 쓰는 거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건 가장 필요할 때가 뭐냐면, 물론 사시사철 필요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름에 더울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살인 금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또 월력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과 뭐예요? 묘월이 대체적으로 목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인월 같은 경우는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포태법으로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묘월에 가장 왕하다라고 보면은, 진월 또한 목이 약한 그런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월과 묘월이 지나게 되면 가장 왕성했던 묘월을 지나고 진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상 목이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목이 많이 허해지고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월에 목이 태어났기 때문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단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서 아무리 왕하더라도 관살을 취용하지 않는다. 관살을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초춘이라서 따뜻한 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초춘인 인월은 아직은 꽃샘 추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추위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을목도 인월의 간목도 왕성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죠. 물은 수를 뜻하죠. 인성임 수 또한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을목이 성장을 하겠고요. 더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를 아울러 쓰게 되는데, 묘월하고 인월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묘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한기는 다 가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월은 한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아직은 춥기 때문에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인월에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장목갈이라고 해요. 양장목갈. 양이 너무 양갈목갈이 아니라 양장목갈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양은 있는데 음이 없게 되면 나무가 마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개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수는 있는데 따뜻한 화가 부족하게 되죠. 이거를 고음불생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뭐 물만 있고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되죠? 콩나물이 되는 거죠. 콩나물은 뭐예요? 사람이 숙취 해소를 위해서 그 다음날 술을 많이 먹고 다음에 해장으로 먹긴 좋지만은 콩나물의 어떤 삶에 있어서 콩나물을 이세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양장목갈이 되거나 이렇게 고음불생이 되는 사주들은 뭐 콩나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이세를 낳기가 좀 어렵죠. 여자 같은 경우 잉태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참 이세를 보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데, 인월은 개수보다는 병화가 더
큰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월의 을목 뭐다? 선병국에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양장목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만 있고 화가 없으면 고음불생이 된다. 이렇게 돼서 명리사에 또 뭐라고 되냐면 병화하고 개수를 같이 보면 불청부라고 했어요. 불청부로가 뭐냐면 맑을 청자잖아요. 기후가 맑다라고 하는 뜻인데 맑은 것도 아니고 불정, 불우,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건데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불청불우한 것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불청불우,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개수가 있고요. 맑은 것도 아닌데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서로 병화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을 이게 안개가 끼게 되면은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 못하고요. 병화 개수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붙어 있을 거라면 차라리 개수가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로 있는 것이 훨씬 낫고 같이 병화 개수가 연월로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 있으면 불청불우가 아니고요. 이거는 개수가 병화의 빛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름이 껴서 화를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개가 짙게 껴도 햇볕을 가리죠. 그 안개가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 개수를 같이 보는 것이 인월의 을목이 사주를 중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됩니다. 사주의 격국 굳이 이렇게 따준다라고 하면 그냥 걸록격 내지는 준걸록격에 준해서 그냥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준걸록격이라고 하는 격도 없고요. 또 을목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걸록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겁재격이다라고 또 놓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겁재격이라고 하는 원래 격은 십정격에는 없고요. 만약에 겁재격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양목 같은 경우는 양간 같은 경우는 양인격이 되는 것인데 을목이 인을 보고 뭐 양인격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준걸록격으로서 일간이 어떻게 되다 신왕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간 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주관도 강하고요.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니까 수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무는 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이 오히려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묘월이나 진월이 아닌 인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한기 차가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화로서 조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인월에 을목이 있는데 축토에 뿌리를 든 신금이 대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든가 열매가 꽃이나 잎이 피는데 칼날로 그 을목을 베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칠살신금을 보는 것은 을목 자체가 간목이 아닌 을목은 아무리 지가 왕하다 하더라도 화초난초와 같거든요. 그러면 화초난초는 왕하다 하더라도 면도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금은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서 이 신금은 칠살 신금은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또 월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금은 정관, 이 신금은 칠살, 그래서 관살훈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관사론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월의 을목이 경금 신금에 의해서 상해를 받을 수 있다. 경금은 바윗돌과 같잖아요. 인월의 을목이 바윗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을목이 상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이라든가 눈이 와가지고 을목을 얼어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을미일주죠. 일지에는 미토가 있어서 을미일주가 되는데 이거는 뭐 건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미에 있으면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뿌리는 미에 둘 수 있지만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인월의 을목은 미토라든가 이런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토가 있게 되면 금이 이렇게 미나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제살이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반드시 이 명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금과 칠살 관살혼잡이 돼서 나쁘다가 아니라 정관이든 칠살이든 을목을 상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천간으로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제해 주는 것이, 신금을 제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천간으로 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병자시, 정축시, 병술시, 정해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병자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는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 자수는 뭐예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는 용도입니다. 축중 개수가 있기는 하지만 요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요. 요 미토가 건토, 마른 흙이잖아요. 건토, 내지는 이거를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자수가 옆에 있으면 잠이 원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른 땅 옆에 물이 있으면 이 마른 땅이 약간 습토화 될 수 있다라고, 이건 장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에 있는 축토하고 일지에 있는 미토와 축미충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되지 않는다? 충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토 사이에 목이 있는데 축토하고 미토하고 충할 수가 없겠죠. 그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인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능히 경금, 신금을 화가 억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생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정미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정미시가 아니라 정축시가 되겠죠. 정축시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과 일은 축미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과 미는 축미충이 되죠. 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화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 힘이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로서 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 억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충미충이 돼서 일지궁과 시지궁, 내 배우자궁과 내 자식궁이 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일단 상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술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또 무시무시하게 축술 및 사명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병화가 투출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인월에 숙기가 필요한 중에 축 중에 있는 개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거의 가뭄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축이라든가 병술, 시지에서 토를 보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라리 병자시 아니면 정해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는 뭐 해미가 이렇게 합을 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줄 수 있겠고, 능히 이것도 인월의 정화이기 때문에 금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후하는 개념에서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히 공력은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정화로서 금을 억제하고요. 오히려 인중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정해시도 나쁘지 않지만 병자시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또 만약에 화가 투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모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임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이거는 제살은 아니지만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국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미합화에서 화도 좀 살아나게 되고요. 수도 뭐 금이 수를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도 나쁘지 않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경진시라든가 신사시가 오는 것은 다시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투출해서 을목을 극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온당치 않다. 아무리 신사시 사화를 본다 하더라도 신금이 투출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경금, 신금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진시, 신사시는 조금 제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